순수익이 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다가 일주일 약을 더 받으면 네. 순수익이 100만 원 넘어가겠네. 네, 100만 원이 넘죠. 3일 안에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지금 잠깐만, 나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죠? 만 22살. 만 22살? 네. 와, 진짜 대단하네. 아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 대체복무로 회사를 2년 동안 다니다가 복무기한이 끝난 후 조금 쉬다가 할 일을 찾던 중에 33M2라는 공간 대여 사업을 발견하게 돼서 바로 시작하게 된 휴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복무는 끝나신 거예요? 네, 4월에 끝나서 아. 네, 끝난 지 한 조금 됐습니다. 그럼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신분이 대학생이고 휴학생인 거네요. 그쵸. 그쵸? 네. 지금 휴학하고 계신 중에 33M2라는 창업을 시작을 하신 건데 네. 왜 33M2에 관심이 가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 휴학생이라고 하면 그냥 뭐 놀기 바쁘고 네. 여행 다닌다거나 네. 이러는 거는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사례가.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휴학을 하고 부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이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서. 네. 왜 휴학을 하고 이 33M2라는 사업에 뛰어들으셨는지. 제가 원래 경제적 자유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난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막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이런 거를 그냥 찾아보다가 33M2라는 단기 임대업을 발견하게 됐어요. 에어비앤비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약간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장애물도 많고, 그리고 이게 숙박업이니까 청소랑 관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단기 임대업은 최소 1주니까 관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네, 바로 그냥 시작하게 그렇구나. 됐습니다. 네. 제가 22살 때는 네. 그냥 이제 PC방 갈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벌써부터 아니 22살 분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 사실 한 30대 중후반에 가서야 처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인데 네.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막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어서 취업을 해서 막 대기업에 취직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나 사업을 하나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네, 제일 만만하게 이거라서. 그리고 맞죠. 네, 그리고 만만한데 수요도 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맞아요.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것부터 해봐야죠. 네, 만만부터 해보고 작은 당연하죠. 성공을 맛보고 큰 성공까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약간 이제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싸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연봉 많이 주는 네. 그런 데서 뭔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 수는 어차피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와중에 가장 레벨 제로 단계의 사업이 사실 33M2라고 느껴지시잖아요. 네, 사업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쵸. 네, 모든 분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33M2부터 도전을 해보셨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면 33M2가 어쨌든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돈을 벌려면 알바를 해서 벌 수도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분들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체험단에서 식비를 아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의 부업도 충분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하필 그 중에서 하필이면 33M2를 선택하셨는지. 알바 같은 거는 조금 그냥 일회성?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벌고 끝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냥 전 시간이 남아 돈데도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알바를 안 했어요. 네, 제가 전 알바를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었고,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온라인에 무지하기도 하고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온라인에 무지한 사람으로서는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버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니까 쉽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이 없다. 네, 다음 스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바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식집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일식집에 가서 알바를 하는 거, 그거는 좀 다음 스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카페 알바를 하고 카페를 차리거나 네. 일식집 알바를 하고 일식집을 차리는 거는 네. 좀 생산적이지만 진로와 관련되지 않은 알바를 하는 거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 그렇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만 22살. 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600에서 1000 정도는 필요한데 그거를 어디서 모았어요? 저는 일단 21살에 군대 대신 공익이나 산업체를 가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돈이 되는 산업체를 선택해서 2년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자본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 만 22살이면 군대 전역한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네. 군 적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은 분은 생각보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만 22살에. 네. 1,000만 원 정도면 사실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1,000만 원으로 시작하기 딱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1,000만 원 시작하기 좋은 사업이고.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포인트가 내가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초기에 아무리 뭐 산업체를 다니거나 해도 결국에는 이제 군인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군 복무 신분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이 14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소위 월급이 140만 원.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뭐 그 정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써버리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군복무 시절 하면서도 사회에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도 그거를 다 쓰지 않고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2년 동안 모아서 나오신 거네요. 네. 정말 참고하실 분들은 돈을 좀 초반에 빨리 모아서 사업도 도전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삼엠투 하고 계시면서 지금 휴학 중이신데 하루에 모든 시간을 다 써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삼삼엠투에 하루에 현실적으로 좀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과장이 아니라 저는 0분입니다. 네, 0분입니다. 네. 그쵸? 손님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서 사실 오픈을 하고 손님을 받으면 진짜 0분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그쵸? 근데 그 전에 창업할 때까지는 하루에 좀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제가 삼삼엠투를 알게 된 지는 한 달이 살짝 넘었는데 진짜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하루에 한두 시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밀도 있게 계속 그냥 관련된 영상 찾아보고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보고 그냥 하면서 강사님 강의 듣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한두 시간씩 2주 정도만 하면은 이 내용들을 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거에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솔직히 일주일 안에도 학습 가능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3일 안에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는 무조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삼엠투로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렸고 손님 받고 나서는 지금은 시간을 아예 안 쓰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주 예약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150만 원이 나왔어요. 15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3주니까 나머지 1주 예약을 안 받는다고 치면 매출 155에서 월세, 관리비, 청소 알바, 고용비 이런 걸 빼면 순수익이 60만 원 정도 남습니다. 3주 예약만 받았는데도 60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박인데? 월세랑 관리비랑 청소 알바비, 심지어 청소를 알바를 쓴다는 전제하에 순수익 계산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일주 예약을 더 받으면 순수익이 100만 원 넘어가겠네. 100만 원이 넘죠. 축하드립니다. 와, 100만 원 넘는 지점이 생각보다 찾기 어려워요. 보통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풀 부킹 됐을 때 80만 원, 그 다음 풀 부킹 안 됐을 때 뭐 한 50만 원 정도 나오면서 이게 달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평균이 이제 60, 70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부킹 됐을 때 100만 원이고 풀부킹 안 돼도 60만 원이면 거의 90만 원 남는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럼 거기에 감사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초기 투자금이? 보증금 1,000만 원에 1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세팅비가. 그러면 물품 비용 전체 120만 원 나왔고 거기다가 뭐 중개사 수수료랑 이것저것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밥값, 교통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냥 넉넉 잡아서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넉넉 잡아도 2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쵸. 그래서 1,2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에 100만 원 남는 장사면 이게 수익률이 거의 90%네요, 그죠? 야, 대단하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게 좋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니면 내가 뭔가 시작해보려고 할 때 나 삼삼엠투라는 걸 해보려고 한다. 이런 거를 혹시 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또는 친구분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걔는 진짜 모든 걸 다 공유한 사이니까. 뭐래요? 친한 친구가? 미지근했죠.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가족이랑 그 친한 친구 다 납득을 했어요. 심지어 부모님은 자기도 해볼까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떤 말을 했길래 납득이 됐을까요?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제가 장단점이 보였거든요. 이게 투자금이 공간 대여 사업치고는 많이 들지
않아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이랑 다르고 일주에서 많으면 3달까지 예약이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도 별로 필요 없고 네. 초기 세팅 이틀 빼고는 부담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가족이랑 친구한테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더니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네. 그냥 다른 매물들보다 네. 싸게 올린 그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순수익이 애초에 낮게 잡아서 6, 70이 남는데 네, 네. 그냥 순수익을 30만 원 남거나 아니면 순수익을 빵원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진짜 너무 맞아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이런 마인드가 너무 중요한 마인드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공실이 날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약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내가 가격을 많이 낮추면 네. 무조건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월세를 4로 나눈 가격 네. 그 가격으로 올리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씩 남았잖아요 지금 뒤에. 거기 예약 안 들어오면 10,000원씩 한번 낮춰보세요 주당. 네. 그럼 무조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마인드. 내가 최대 리스크가 몇이고 최대 리스크를 어떻게 또 방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거를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고 그럼 리스크가 0이구나. 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바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변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되게 다 긍정적으로 납득을 하시는 편이었고 네. 지금 나온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해주셨나요? 네, 제가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처음 올린 거니까 2주에서 한 달 기다릴 각오를 했어요. 근데 8시간 뒤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다 자랑했죠. 네. 뭐라고 하세요? 네? 가족들도 엄청 좋아하죠. 네. 축하한다고. 네. 제가 그치. 작은 성공이라도 한번 맛본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작은 성공이라 하시잖아요. 네. 내가 분석했고, 네. 내가 판단했고, 내가 공부했고, 네.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대로 내가 뛰어들었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든 것도 있었겠죠. 세팅할 때 물품 박스 까대기 하는 거 힘들었잖아요. 네, 저 진짜 오피스텔에서 집에서 인형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박스 옆에서 인형 베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루 이틀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 현타도 오고 내가 이걸 왜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네. 사실 그런 거를 이겨내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딱 됐을 때 네. 그때 그 기분 엄청 보람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성과가 나기 전까지 의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성과가 나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했던 판단이 다 맞았구나. 네. 그게 진짜 엄청 기분이 좋죠. 젊은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리다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네. 되게 젊으신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성과를 잘 만들어내 가시는 거 보면은 나는 이때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럼 친구분들한테는 말씀을 해보셨어요? 네, 친구들이 제가 뭔 일 하는지 너무 궁금하길래 수익이 난 후에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최소 60만 원 벌었고 네. 그 대학생 때 6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지. 엄청 값진 돈이죠. 아니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거의 주 5일 일해야 될걸요? 네. 그쵸? 이틀 세팅하고 하루에 0분 투자하고 이런 수익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대 수익이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이걸 말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좀? 너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고 진짜 대단하다. 이런 반응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또래 나이 때 지금 20대 휴학하고 뭐 이런 같은 상황에서 네. 있는 상황 분들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33M2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 자동화 수익, 경제적 자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자취하는 대학생들이라면 네. 다 할 수 있죠 사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심지어 저는 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산 중이고 자취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도전했고 바로 성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네. 그럼 그 전에 자취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부동산 문은 열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열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사 문도 한 번도 안 열었고 네. 그 상태 완전 제로 베이스인 상태였어요. 네, 완전 제로 베이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 적은 있었어요 혹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무슨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해. 네. 완전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네.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업이다. 그러면 되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막 엄청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가 이런 걸로 작은 성공을 맛봤으니 제가 용기를 또 많이 얻어가지고 에어비앤비 같은 외도민, 네. 외국인 도시 민박업 창업을 진짜 실제로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할 계획이에요. 네, 실제로 할 계획이고 네네. 이 공간 대여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화를 시키면 시간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시간을 써서 할 일을 또 찾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네. 시간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간 대여 사업으로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네. 다음 스텝으로. 네. 그 다음에 내가 남는 시간 동안에 네. 돈은 안 들어가지만 네.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온라인 사업에 네. 좀 집중을 하시겠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신 수강생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만 22살이라는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스스로 돈을 모아서 네. 1,0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큰 수익을 내고 계신 대학생분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꿈틀입니다. 인터뷰 영상 잘 보셨죠? 이 인터뷰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이름을 꿈틀 토크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꿈을 담는 틀이에요.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이 좀 다 다르잖아요. 주부분도 계실 거고 오늘 인터뷰하셨던 대학생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들 많으실 거고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거창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월에 100만 원이라도 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그냥 좀 나의 삶을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어떤 소박한 꿈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작은 부자의 꿈이든 소소한 꿈이든 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거를 막상 시도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도 사업하면서 두려운 것도 많고요. 그런 두려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인터뷰라는 어떤 틀에 꿈을 현실화시킨 그 사례들을 잘 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그 꿈을 이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꿈틀 토크라는 시리즈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틀 토크 시리즈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의 진짜 사례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열심히 챙겨보시면서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꿈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